홍석천 씨가 처음 커밍아웃하고 20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음반을 준비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다 완전 무너져가지고 방송이 퇴출당해서 그거 안 될 거야 음반. 얼마 있다 드라마를 나가게 될 거야. 말이 되냐고. 내일 모레면 나올 음반이 안 나온다 그러고 저 같은 사람 누가 써주겠냐고 막 울고 그랬어. 그 음반이 다음날 빠그라졌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김수현 드라마에 나왔어요. 그때 홍석천 씨한테 그랬거든요. 자리를 잡고 돈도 많이 벌 거야. 내가 그 얘기도 해줬었거든.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차산 대만신 연암 정경아입니다. 선생님께 이제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이 보러 오는데 네. 연예인분들도 무속 쪽에 이런 끼가 많다라고 네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소수자분들 또한 끼가 굉장히 많다라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긴 했어요. 저한테는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홍석천 씨가 처음 커밍아웃하고 20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왔었어요. 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음반을 준비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다 완전 무너져가지고 방송이 퇴출당해서.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안 될 거야 음반. 그리고 얼마 있다 드라마를 나가게 될 거야. 일단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냐고. 내일 모레면 나올 음반이 안 나온다 그러고 저 같은 사람 누가 써주겠냐 그러고 막 울고 그랬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가고 난 후에 다른 연예인을 통해서 왔으니까 전 진짜 더럽게 못 본다. 내일 모레 나올 음반이 안 나오고 나를 지금 커밍아웃 했는데 지금 게이란 단어를 처음 세상에 오픈한 이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근데 날 드라마를 써준다고 했는데 그 음반이 다음날 빠그라졌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김수현 드라마에 나왔어요. 김수현 드라마에 홍석천 씨가 나왔어요. 캐스팅돼서. 근데 그때 홍석천 씨한테 그랬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당신이 장사도 하게 되고 사업도 하게 되고 자리를 잡고 돈도 많이 벌 거야. 내가 그 얘기도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되게 우연찮게 비행기에서 가족 단위로 움직이다가 3번이나 만났어. 같은 비행기에서. 그것도 참 인연이죠. 뭐 자주 연락하진 않지만 뭐 한 번 연락을 하게 되거나 인사하면 항상 하는 말이 어머니 잘 계시지? 저희 어머니가 임팩트가 있으시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그분은 성소수자의 대표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이 이제 방송적인 컨셉도 있고 그분 그렇게 여성스럽지 않아요. 홍석천 씨. 몸에 식스팩 초콜릿백 있어. 몸도 되게 좋고 사람 되게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뭐 자기의 컨셉이 그런 건지 성향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미지화돼 있잖아. 사람들한테. 좀 개인은 막 너무 여성스럽고 막 이래 막 이러면서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성향상. 근데 저한테 정을 보러 오는 분들은요. 한 10분 중에 2분 성소수자 10분 중에 2분 3분 빼고는 육안으로 구분이 안 돼. 최근에 왔던 분도 제가 그랬거든요. 넌 여자를 안 만나는구나. 네 주변에 여자가 없구나. 네 이랬어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니? 6년 전. 얼마 전이래서. 그래? 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 나는 편견이 없어. 그냥 얘기하자. 너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한다 라고 보인다고 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근데 너는 결혼을 하고 싶구나. 아이를 갖고 싶고 너 이게 가장 큰 딜레마구나 했더니 선생님 저 이것 때문에 하는데 들어와서 앉자마자 한 1, 2분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정말 멀쩡해 그냥. 멀쩡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일반 노멀한 남자예요. 게이의 티가 1도 안 나. 소위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게이의 티. 소수자의 티. 뭔가 막 립스틱 바를 것 같고 막 이런 그냥 일반 딱. 그리고 또 다른 분은 키가 한 180, 한 7, 8? 너무 헌출해 인물이. 직장생활 너무 잘해. 근데 내가 있어서 너는 남자를 만나는구나 그랬더니 선생님 저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제가 점을 수없이 보러 다녔습니다. 단 한 군데서도 맞추지 못했어요. 안 보여 얼굴상 비주얼로만 보면. 근데 그 성소수자분들 네. 그 고민이 뭐예요? 똑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이 소수자이다 보니까 커밍아웃 하는 게 두렵고 커밍아웃 되어질까 봐 두렵고 왜냐면은 하는 건 문제는 아닌데 사회가 아직 못 받아들여 주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을 생각보다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자기의 또 연인들이 있잖아요. 그들과의 궁합 이런 걸 다 똑같이 보고 싶어 하죠. 근데 너무 열심히 잘 사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성소수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는 넌 왜 여자야? 넌 왜 남자야? 하는 거야. 그냥 각각의 삶이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다수와 소수의 차이일 뿐이지 저는 그렇게 함부로 악담하고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상처 많이 받아. 그리고 제일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가족에게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족한테 말을 못해. 왜? 가족이 상처받을까 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뭐 결혼이 인정 안 돼도. 근데 50 먹은 남자가 남자 둘이서 계속 몇 년 산다고 해봐.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쟤는 무슨 관계지 이렇게 되고, 또 요새 성소수자에 대한 게 되게 많이 오픈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시선을 그냥 무분별하게 무작정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분들의 고민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성소수자인 게 너무 괴로워서 오는 분도 있어요. 스스로가 인정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왜 이 사회에서 내가 정상이 아니냐는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당사자들도 자신이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고 사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럼 전 얘기를 해줘요. 넌 충분히 너 자신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떤 되게 그 친구는 좀 마음이 아픈데 되게 똑똑한 친구였어요. 근데 학교를 낮춰갔다? 예를 들어 스카이를 갈 수 있으면 그보다 낮춰갔어. 왜 안 튀려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좀 이렇게. 공부도 잘해. 너무 숨어서 지내고 싶어하는 느낌. 정상적으로. 그리고 한 달에 얼마큼을 벌어서 쓸 건지까지 벌써 다 계산을 해놓고 너무 철두철미한 애였어요. 그런데 이제 뭐 부모님이 어떻게 알게 되면서 아버지랑 거의 남처럼 지내고 대학만 졸업하고 나면 자기는 나가서 살려고 다 준비를 하다가 몇 개월 후에 찾아왔는데 HIV인가? 걸려서 왔어. 근데 얘도 너무 외로웠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겠대. 근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니 했더니 아, 그 사람이구나. 그런 것도 나와요. 네. 그랬는데 얘가 자기는 철저하게 가족한테도 숨기고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대학만 졸업시켜주면 나가서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라. 부모님한테 네 집 얻어주고 대학교까지는 졸업시켜줄 거다. 근데 만약에 미안한데 네 가족이 너무 차가워서 네가 이 병임을 숨기고 가족들하고 생활하다가 나중에 알려지게 된다면 그 부분을 네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마음이 진짜 아팠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